네, 세계 속 다양한 뉴스를 탐험합니다. 외신 탐험대 배아량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4부 마지막 시간에 함께 하게 네. 됐어요. 네, 우선 프랑스 소식을 좀 알아보죠.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현지 시간으로 16일 기준 프랑스 내 누적 확진자는 총 6,600여 명, 사망자는 148명입니다. 네. 확산세가 가팔라지자 프랑스 정부는 현지 시간 15일 자정을 시작으로 마트와 약국을 제외한 모든 상점의 영업을 전면 금지했고요. 오늘 정오부터 보름간 전 국민 이동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나 지난 주말 프랑스 시민들은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더 많은 인파가 카페와 식당, 공원으로 몰려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전쟁 중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국민들의 안일한 행동에 대해서 심각성을 호소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더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요? 알겠습니다. 현지 분위기가 실제 어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은 이 파리에 거주 중인 안종웅 박사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업 금지령이 내려진 지난 주말에 뭐 음식점이나 카페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난 토요일날 에드와 발라디 수상이 금지령을 내렸거든요. 그 상점이랑 이제 카페가 문을 닫는다 그랬더니 네. 그러면 밤 자정으로 해서 문 닫기 전에 그럼 한잔 하나 더 나가자 뭐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그다음에 저희 집 옆에 이제 큰 공원이 있는데 공원에 갔을 때 사람들이 평소보다 훨씬 많았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애들이 학교를 안 가고 모든 상점이나 뭐 애들이 활동하는 레저 활동 이런 게 문을 닫으니까 네네. 집에서 시끄러운 애들을 데리고 나오는 부모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네네. 대부분의 아이들을 동반한 사람들로 되게 많았고 특히 사람이 시내에 많았던 이유는 프랑스, 유럽은 겨울에 햇볕이 안 나잖아요. 근데 네. 그날 햇볕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또 날씨가 아주 좋아서 네. 모든 사람이 밖에 나왔죠. 그래서 전 세계 방송들이 뭐 정신 못 차리는 아직 물불 못 가리는 프랑스 사람이라는 방송을 모두 내보냈나 보더라고요. 네. 그게 또 어제는 또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유럽 사람들 또 햇빛 있으면은 못 참죠. 거리로 막 나가는데 지금 프랑스 현지 시각이 11시 오전 11시 47분이죠. 그 정도 됐죠? 네. 네. 잠시 뒤인 정오부터 15일 동안 전 국민 이동 금지령이 내려진다고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주말 지나면서. 네, 월요일 되면서부터 일단 이제 분위기가 약간 사람들이 좀 이건 아닌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좀 조심하는 분위기였었어요. 그래서 네네. 그때부터 이동 금지령이 내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제 소문이 돌면서 사람들이 이제 상점에 가가지고 물건들 좀 사고 왜냐면 비축을 애들도 다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모든 사람들 이제 저도 재택근무 하듯이 모든 사람이 재택근무를 하니까 집에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네네. 먹을 거를 준비하냐고 상점에 사람들이 굉장히 길게 줄을 섰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경찰들이 와서 네. 1m 간격을 유지하는 거를 해서 이제 상점 안에 사람 들어가는 수를 제한했고요. 네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좀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아요. 심각성을 좀 인식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지금 분위기는 일요일 날 오후 저녁 같아요. 왜냐하면 일요일 날 저녁 때는 대부분 사람이 집에 일찍 들어가거든요. 네. 거리에도 좀 차도 먹고 물건 사는 사람들, 식료품 사는 사람들 외에는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요. 지금 누적 확진자가 6,600명 정도 되고 사망자가 무려 한 150명 가까이 밀고 있어서 위기의식을 느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네네. 프랑스 내부에서는 정부가 좀 뒤늦게 대책들을 내놓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박사님이 느끼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프랑스 정부 조치나 어떤 타이밍이요? 일단 프랑스 입장에서 유럽연합이랑 이제 공조를 해야 됐기 때문에 네. 그게 이태리에서 일어난 상황이나 이런 거에서 바로 할 수가 긴급한 정책을 우리나라처럼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일단 모든 사람을 검사한다는 일은 할 수 없었고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프랑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프랑스는 정책이 한 세 가지 입장인 것 같아요. 하나는 중증 환자를 빨리 격리해서 병원에 데려가서 입원시킨다라고 하는 건데 네. 지금 이태리에서 환자가 늘어나면서 사망자도 늘고 있잖아요. 확진자도요. 네네. 그 추세를 한 9일 정도 간격을 두고 프랑스 지금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9일 후에는 이태리처럼 된다고 하는 이제 경각심이 되게 큰 상황이어서 네네. 지금 모든 공권력은 뭐를 하냐면 병원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이하로 그 확진자를 중증 환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급진하는 그 추세를 어떻게든 깨야 된다 하고
생각을 해서 지금 네. 이제 자가 격리를 시작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프랑스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정무적인 판단이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네. 사회도 있고 경제도 있고 모든 게 있으니까. 근데 의료진들은 오래전부터 격리해야 된다. 모든 거를 막아야 된다. 모두 학교를 문 닫아야 된다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사회가 느끼는 그 위기감이라든지 네. 패닉이라든지 네. 아니면 경제 상황이 될까봐 정무적으로 되게 주춤주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프랑스는 일단 모든 사람을 테스트하는 걸 하지 않아요. 네. 그 이유가 그게 맨 처음에 처음 이제 영번순 감염자라든지 1번 감염자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감염됐냐는 경로를 찾을 때는 필요하지만 네. 지금처럼 확산이 막 될 때는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그 사람들을 격리해가지고 네. 급변하게 늘어나는 것만 좀 막아야 차단한다. 되겠다 이런 네. 입장이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병원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그러니까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훨씬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치료 못 받고 죽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든지 이게 늘어나는 추세를 완만하게 전파되는 게 완만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네. 목표를 좀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박사님 저기 짧게요.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프랑스 정부 대책이 못 믿어서 귀국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교민들이 좀 한다고 하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일단은 학생들한테 그런 것 같아요. 학생들은 이제 대학 기숙사에 있는데 기숙사에 나와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가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제 프랑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증 환자 외에는 입원 치료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혼자 있으니까 더 외롭고 하니까 그렇죠. 집에 가겠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부터 한국행 비행기가 프랑스에 뜰 수가 없어요. 유럽 전역에서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그런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행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전세기.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안종웅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일본 상황도 좀 알아보죠. 도쿄올림픽 과연 열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네. 우리 시간으로 잠시 뒤인 9시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긴급 대책회의를 엽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책과 도쿄올림픽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일본의 한 스포츠 매체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올림픽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80% 이상이고요. 또 방송 직전에 속보도 들어왔는데요. 네. 일본 축구협회장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사람이 일본 올림픽준비위원회 부회장이기도 해서요. 올림픽 준비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베 일본 총리는 어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를 이겨낸 증거로 도쿄올림픽을 완전한 형태로 치르겠다면서 정상 개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의지만으로 될 문제가 아닌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 정부 여러 가지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일본 정부에서 발표하는 코로나19 확진자 등등 이 통계를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검사 자체를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본의 한 네티즌이 제기한 의혹인데요. 시신을 염하는 일을 한다는 이 네티즌은 최근에 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공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로 사망한 시신의 경우 보관을 금지하고 24시간이 지나지 않아도 바로 화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폐렴으로 사망한 모든 시신에도 이 기준을 따라라 이런 지침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이 사망한 사람이 코로나19 때문인지 아니면 일반 폐렴인지 그것을 제대로 검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의심 환자에 대해서는 사후에도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는 우리와 비교해서 일본에서는 이런 사후 검사도 제대로 시행되지가 않고 이런 사후 검사를 할 수 없도록 빠르게 시신을 화장시켜 버린다는 게 이 네티즌의 주장인데요. 정말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일본의 코로나19 관련 통계를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일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잠시 후에 있을 IOC 회의 결과를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까지 배아량 리포터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